네, 유아교사 실비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유치원 교직 논술 시간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나온 교재고, 한 번에 완성하는 유치원 교직 논술 심층 면접. 여기서 이제 면접 부분을 제가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실전 문제가, 아이고, 어려운 거구나, 또. 아이고, 어려운 거 나왔네요. 어떡하나. 지금 이 논술 문제가요, 선생님. 이 논술 책이 작년에 비해서 이론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오타 수정,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뭐 한 5% 이론은 추가되고 빠지고 수정되고, 이렇게 교재를 보면 이론 부분은 작년 교재에 비해서 5% 수정이에요. 추가하고 빼고. 근데 그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기출 동영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출 동영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교재 이론서는 기출 동영보다는 선생님들이 쉽게 논술의 어떤 첫 단계를 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 이론의 공부가 끝나셨는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가 책에 실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책은 이제 문제를 대폭 수정하면서 기출 동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N수 선생님들이 독학하시기 좋은 교재예요. 초수 선생님들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 초수든 N수든 시험장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가시고 결국 기출 동영 문제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은 아니고 이 한 권으로 논술 준비가 완벽하게 되도록 기출 동영 문제들이 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별 교육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딱 기출 하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 거예요. 문제가 어렵네요.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한테 어려울 거고 N수 선생님들한테도 어려울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으면 충분히 시험장에 갈 수 있어요. 이 한 권을 다 소화해낼 수 있으면 그냥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이 한 권으로 그냥 유치원 교직 논술이 준비되는 책이에요. 제6장 교육신념입니다. 제6장 교육신념, 교재로는 97페이지가 교육신념이 시작되네요. 근데 왜 교육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신념이라고 안 되어 있고, 전 제목에. 네. 그렇고, 교육신념이 선생님 뭐냐면, 교육철학과 교육신념은 다르거든요. 교육신념은 신념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뭐냐면, 선생님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보는 게, 선생님들이 세상에 보는 눈이 정해져 있나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과 선생님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주관적이에요. 교육신념은 그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것이 우리의 교육 스타일 또는 이제 제공하는 교육, 내가 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미칠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이제 유아교육 지식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삶의 스타일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유아교육, 우리가 교수 행위를 수행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신념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인 신념이 우리가 하는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래서 내가 교육을 나의 신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것이 교육신념입니다. 교육신념은요, 선생님들이 어떤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적 틀은 교육철학이에요. 교육철학 제4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교육철학은 이론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교육사상가든 발달심리든 또 신이론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비고스키입니다. 비고스키 이론인데 그런 이론이 선생님들의
영향에 교육을 보는 어떤 사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 철학이에요. 이론에 근거되어 있다면. 그런데 교육 신념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비고스키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선생님한테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개인적 삶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틀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신념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성숙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행동주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상호작용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상호작용주의라 하면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인지발달 이론을 저희가 구성주의라고도 하고 상호작용주의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발달심리 이론에 근거되어 있기도 하고 발달심리 이론 중 선생님들이 어느 이론을 믿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교육신념이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교육신념 자체를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신념은요 이런 이론에서만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딸만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또 딸 중에서도 막내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고집이 좀 가정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가진 기본 특성이 사회적인 틀을 깨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학교 규칙을 잘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 선생님들이 저의 학교 규칙과 관련해서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안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융통성은 좀 없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은 애는 아니었고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갈 정도, 그다음에 대학 갈 정도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저의 성장 배경, 제가 딸이라서 가정에서 이제 자유롭게 지냈던 거. 그렇지만 저의 기본 성향은 틀을 벗어나지 않는 거라서 기본 틀 안을 지키는 거. 제가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간섭을 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내라는 거에서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사회적인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언니한테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제가 또 커서 그런 도전적인 이제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부러워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많이 깨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중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기숙사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기숙사 고등학교를 언니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는 같은 방을 쓸 수 있어서 제가 언니랑 같은 방을 쓰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도 저는 집이 이제 대구 출신이에요.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집이 대구였고 서울에 이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언니랑만 둘이 살았어요. 그래서 또 대학 때 언니의 영향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틀을 자꾸 벗어나서 유학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교육신념이 비고스키라는 그 이론도 들어가지만 저의 이런 가정 배경, 그 다음에 제가 초, 중, 고를 살았던 그 가정, 그 다음에 대학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가면서 유아교육적 지식들을 배웠던 거. 그런데 또 유아교사로서 삶을 살았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치원 교사로도 일을 했었거든요. 유학을 가기 전에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진취적인 언니 성향에 의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또 유학을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언니를 따라간 게 아니라 저는 혼자 갔어요. 저 혼자 유학 생활을 시작한 거 된 거예요. 그럼 주변에 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언니도 안 계시고. 뭐 2시간 거리에 형부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형부가 와주셨지만 일상생활에선 저 혼자 모든 걸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모든 걸 제가 굉장히 다 해야 되는 독립적인 성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도전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도 저에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학금을 계속 받아야 됐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살지 않으면 장학금에서 누락될까봐 항상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진취적인 성격으로 했고, 또 미국 사회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을
또 이제 사회의 어떤 표본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배우면서 굉장히 자기 주장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명확하게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의 교육을 바라보는 눈에 영향을 미쳤겠죠. 교육신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신념에 영향을 주는 건 이런 이론적 배경 외에 저기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에 나오는 교사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학교 경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 경험은 초, 중, 고등학교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직전교육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직전교육은 교사 되기 전에 받은 교육, 교사 양성 과정을 뜻해요. 우리의 대학 과정이죠. 유아교육과 요거를 말하죠. 요 세 가지가 우리의 교육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100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사의 교육신념은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의식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사가 우리의 교육신념을, 왜냐하면 교육신념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의식할 수 있을까? 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서전 쓰기예요. 자서전 쓰기. 근데 자서전 쓰기는요. 우리가 뭐 나의 자서전을 쓴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시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유치원 시기 정할 수 있고 초등학교 시기 정할 수 있고 중학교 시기 정할 수 있고 고등학교 시기 정할 수 있고 직전교육 시기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교사가 된 그 시기만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기도 정하고 장소도 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됐을 때 유치원 교사로서의 그런 삶 그런 시간으로 제한을 한다 그래도요. 그때 제가 유치원 교사로서 유치원 안에서 지내는 시간도 있지만 유치원 밖에서 가정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이웃사회, 지역사회에서 지낸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제외하고 유치원 경험으로 한정할 수도 있고요. 유치원 밖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정하는 게 경험의 범위 정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경험의 범위를 정한다면 내 그 사건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곡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선을 하나 딱 정해요. 기준선, 기초선이라고 해요. 기초선. 이런 기준이 되는 선을 기초선이라고 해요. 기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있으면 긍정적인 사건이고요. 아래에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어디예요? 선생님들의 꿈이에요. 이렇게 구름을 하나 그리거든요. 이렇게 꿈에 구름을 그린다면 다음에 선생님들의 꿈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공립유치원 교사겠죠? 공립유치원 교사.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한 이런 경험의 범위 안에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건들 이렇게 있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들 이렇게 있겠죠. 그쵸? 요게 이제 생애선 그리기예요. 생애선 그리기.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사건들을 그림으로만 둔다라면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들, 그 다음에 이 꿈을 왜 가지게 됐는지, 왜 이게 기초선인지 하나하나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해석하는 걸 해석하기라 그래요. 해석하기. 글로 쓰는 거죠. 선생님들의 삶을. 자, 여기까지가 교육신념. 자, 근데 오늘 실전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일단 문제 파악부터 해봅시다. 문제를 보는 순간 딱 숨이 막히네요. 그 정도로 어렵네요. 오늘 문제가. 아이고, 어떡하나? 챕터 이렇게 세 번째 시간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실전 문제 105페이지 제가 볼 거예요. 105페이지 보시면요. 예비교사들이 나눈 대화이다라고 해요. 이들 대화에 근거해서 다음을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이에요. 첫 번째가 그럼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이게 두 번째 포인트죠. 물이 묻었나 보다. 그 다음에 본론이 실존 철학에 근거해서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논하라. 자, 실존 철학에 근거해서 교사와 유아의 관계 세 가지래요. 하나, 둘, 세 가지 쓰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교사 스스로 자신의 교육신념을 분석할 수 있는 자서전 쓰기의 과정. 자서전
쓰기 과정 아까 몇 가지였어요? 3단계로 정리하라 그러네요. 그래서 1, 2, 3 본론 4 본론 5까지 있네요. 이야, 본론 4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을 구성주의 1번, 두 번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이고 큰일 났다. 3번 생태적 관점.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렸나? 지금 내용이 요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요. 교육 신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챕터 6이 교육 신념이잖아요. 근데 요 문제는 챕터 4, 5, 6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걸 다 아우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육 철학뿐만 아니라 교사가 아닌가요? 4장이 교육 철학이고 5장이 교직관이고 6장이 교육 신념인데 교육 철학, 교직관, 교육 신념을 다 아우르는 문제예요. 이 구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생태학적 관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은 챕터 5에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야, 그 다음에 프롬버그가 제시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시사점. 이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시사점도 전 시간에 했던 거. 근데 그 시사점을 4가지 소개하라 그랬으니까 1, 2, 3, 4 서론과 결론이 있고 본론은 1, 2, 3, 4, 5 5개. 그래서 총 단락은 한 단락, 두 단락,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여섯 번째 단락, 일곱 번째 단락, 일곱 번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글이에요. 자, 그러면 지문에 나온 교사들의 대화를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지문 읽어볼게요. 예비교사 1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 철학과 신념의 차이를 모르겠어. 예비교사 2가 얘기했어요. 교육 철학은 있잖아. 교육적 흐름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바람직한 교육 행위가 어떤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과정 같아. 그럼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 나왔네요. 그쵸? 예비교사 2가 교육 철학이 뭔지 설명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면에 교육 신념은 개인적 신념으로 교육을 이해하는 과정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 이거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선생님? 예비교사 1이 교육 철학을 설명했고 교육 신념도 모두 설명했어요. 그럼 본론 1에 대한 답이 예비교사 2가 한 거예요. 그쵸? 예비교사 3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같아. 교육 철학에 대해 배울 때 실존 철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배웠어. 그런데 교육 신념은 자서전 쓰기를 통해 알아봤잖아. 이렇게 예비교사 2에 동조하네요. 예비교사 1이 맞다. 교육 철학 시간에 실존 철학에 대해 배웠던 것이 기억나. 아마 마르틴 부버가 주장한 요거네요. 요 실존 철학 본론이네요. 교사와 유아의 관계였지. 여기 3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상호 인격적 친교의 관계, 구도적 동반자의 관계, 그 다음에 상호 포용적 관계. 또 뭐가 있지? 그랬더니 예비교사 2가 상호 개방적 관계와 상호 개성의 조화적 관계, 대화적 관계 등이 있었어. 6가지 셌어요. 그럼 지금 교사들의 대화에서 마르틴 부버가 제시한 교사와 유아의 관계 6가지가 모두 나왔거든요. 근데 3가지만 쓰라 그랬잖아요. 3가지로 논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6가지에서 3가지만 뽑으면 돼요. 6가지 중에서 선생님들이 생각나는 거 3가지만 하면 돼요. 예비교사 1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났다. 그런데 자서전 쓰기 과정은 잘 생각이 안 나. 3단계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 우선 자서전에 포함되는 경험의 범위를 정하고 경험의 범위 정하기, 그 다음에 그 경험들을 하나의 선으로 나타냈어. 생애선 그리기. 마지막으로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구조적 측면을 유아교사의 삶과 관련되어서 해석하기. 그럼 여기에서는요, 자서전 쓰기의 과정을 예비교사 3이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제 단계 명칭을 안 썼죠. 그럼 선생님들이 단계 명칭을 쓰시고, 거기 설명은 예비교사의 설명을 인용하면 돼요. 경험의 범위 정하기, 생애선 그리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해석하기. 그 다음에,
응, 전문직관에 대해서 배웠던 것도 기억이 나? 예비교사 2가 얘기해요. 아, 그래. 유아교사직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했었어. 예비교사 3이 당연히 전문직이지. 유아교사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며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구성해 나가잖아. 그게 구성주의.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 예비교사 3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교사 4는요. 물론 요즘에는 보편성보다는 예비교사 2가 물론 요즘에는 보편성보다는 특이성을,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우리 유아교사들의 전문성이 의심받아서는 안 돼. 그럼 예비교사 2가 얘기한 거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에요. 예비교사 1은 생태적 관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전문성에는 생태적 전문성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예비교사 2가 질문하네요. 그게 뭔데? 아, 예비교사 1이 또 설명하고 있어요. 생태적 전문성이란 생명 존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의 태도, 생명, 생태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 생태 유아교육 관련 지식, 그리고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생태적 운영 및 실천 능력에 대한 거야. 아, 생태적 관념 다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예비교사 3이 얘기해요. 시사점을 얘기하네요. 프롬버그가 주장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배웠어. 연계하기, 대안찾기, 반성적 사고하기,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 참여 4가지 시사점을 얘기하네요. 그럼 이거는 설명은 하락하고 뒷부분은 생략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선생님들이 이론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답안 107페이지, 108페이지가 선생님들 답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번호책이 아닌 답을 좀 볼게요. 오늘은 번호책이 아닌 답, 예시 답안에서 109. 저는 이제 이 서론에서 다뤄야 되는 3가지 개념이 교육 철학, 그 다음에 교직관, 교육 신념 이 3가지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론에서 이 3가지를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을 제시했어요. 교사의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은 교사의 전문성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다각도로 논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교직관 안에서 저희가 전문직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전문직관이나 전문봉사직관. 그래서 교직관을 저희는 전문성 이걸로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에 대해 다각도로 논하고자 한다 했고요. 서론 1은요. 교육 철학은 교육에 관한 지혜를 탐구하고 사랑하는 활동, 즉 교육과학과 경험이 만들어내는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교육 행위가 어떤 것인지 탐구하려는 활동이다. 반면 교육 신념은 교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자신의 개인적 시각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번호를 뺐기 때문에 1번, 2번을 이을 수 있는, 그런데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은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가 아닌 대비되는 개념인 반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교육 신념과 교육 철학을 구분했어요. 본론 2 볼게요. 본론 2. 실존 철학에 근거한 교사와 유아의 관계는 자, 3가지 적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1, 2, 3을 번호 대신 첫째, 둘째, 셋째를 한 거예요. 첫째, 상호 인격적 친교의 관계이다. 교사는 유아를 항상 하나의 인격체로서 목적시하여야 하며 수단시하지 말아야 된다. 둘째, 구도적 동반자의 관계이다. 교사와 유아의 관계를 우열적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구도자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셋째, 상호 포용적 관계이다. 교사가 유아를 포용하고 유아가 교사를 포용하는 우정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입니다. 자, 저는 6가지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 3개를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용 제시한 3개 말고 다른 3개를 제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모두 정답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 3을 했어요. 교육 신념 분석을 위한 자소서 쓰기의 과정은 첫째, 경험의 범위 결정하기이다. 경험의 범위는 학교나 가정에 국한될 수도 있고 사회문화적 사건으로 넓어질 수도 있다.
둘째, 생애선 그리기이다.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크고 작은 산봉우리가 연결된 산으로 장래 희망을 산 위에 떠있는 구름으로 그린다. 셋째, 해석하기이다. 유아교사의 삶을 개인적인 삶과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해석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 4.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관점 중 구성주의 교사는 스스로 탐색하고 실천하며 교수학습에 대한 이해를 구성해 보아야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교사는 특이성과 상대성, 주관성, 다양성을 강조해야 한다. 생태적 관점에서 교사는 생명 존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의 태도, 생태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 생태 유아교육 관련 지식과 실천 능력 등도 형성해야 된다. 선생님, 지금 이거는요.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적어도 돼요. 근데 각 개념이, 각 차원이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하나는 구성주의,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는 생태적 관점. 이건 너무 뚜렷해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안 해줬어요. 그냥 구성주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생태적 관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꾸미머나 접속사를 좀 많이 쓰는 걸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쓸수록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읽는 사람이 핵심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요,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8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문서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내 나라 언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영어라는 외국어로 지금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글에 관한 문법에 대해서 그런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군더더기를 이제 접속사나 이런 표현들을 과도하게 쓰는 걸 싫어하고 또한 문법적으로 이상하다면 이제 삭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받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어로 적을 때도 좀 그래요. 근데 원래 한국어라도 잘 쓴 글은 그런 군더더기 표현보다는 핵심 단어들이 강조되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있잖아요. 시사점. 프롬버그가 제시한 시사점은 저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라고 써줬어요. 1, 2, 3, 4를. 그 다음에 첫째, 연계하기이다. 가르칠 교육 내용을 강조해야 된다. 둘째, 대안찾기이다. 가르치는 교육 방법을 강조해야 된다. 셋째, 반성적 사고하기이다. 가르치는 이유를 강조해야 된다. 넷째, 유아와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이다. 가르칠 대상을 강조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저는 결론도 이 본론에서 주로 다룬 핵심 개념들이 다시 종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핵심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교육 철학, 교직관, 그 다음에 교육 신념. 그런데 이 교직관 중에서 전문 직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직관 대신 전문성이란 말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려고 그랬어요. 결론이 교사의 교육 철학과 교육 신념은 유아교육의 전문적 지식 위에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전문적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제 답입니다. 제 답.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치원 교직 논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챕터 7 유아교사직의 특성 및 유아교사의 자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이 책은요, 3, 4월에 다 하는 책이 아니고요. 3, 4월, 3월, 4월, 5월, 6월 4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2권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합쳤거든요. 합쳐서 한 권으로 나왔고 4달 동안 지금 학원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강의도 이 교재를 3, 4월에 다 하는 게 아니라 3, 4, 5, 6 하는 거라서 4개월 진행되고요. 매주 챕터 하나씩을 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